네, 안녕하세요. 허명회 교수입니다. 오늘의 그 데이터 솔루션 공개 강의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강의와는 현격하게 다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통계학과 기계학습으로 깨친 삶의 공식. 제가 이 통계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여러 그 삶과 관련된 지혜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이 12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편향성, 최소 분산, 로버스트니스 등 여러분들도 익히 익숙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평시 성찰한 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편향성, unbiasedness입니다. 아마 초급 통계학을 듣는 분들도 이 unbiasedness, 비편향성, 비편향적 추정에 대해서 익히 접하게 될 텐데요. 공식적인 정의는 T라는 통계량의 기대값이 우리가 의도하는 에타, 세타일 때 T가 에타, 세타를 비편향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감을 갖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것을 통계학도로서 실천하는 것은 긍정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맞출 수는 없지만 치우침이 없이 좌우의 치우침이 없이 접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통계학적인 수련을 통해서 비편향성에 도달했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최소 분산입니다. 분산은 산포의 측도이죠. 분포의 퍼짐을 나타내는데 산포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재적인 잡음이 있겠고 불안정성, 변덕스러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최소로 통제된 일상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일관성, 또 가족원들에게도 어떤 일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 식시그마라고 하죠. 제조업에서 택하는 통계적 기법인데요. 식시그마가 바로 최소 분산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뽑은 키워드는 로버스트니스입니다. 로버스트니스는 소위 강건하다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요. 나는 강건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튼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 비바람을 견뎌내는 몸과 마음의 바닥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노이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노이즈가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힘, 느티나무와 같은 모습,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통계학에서 로버스트니스를 따지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제가 힌트를 받아서 중요한 삶의 지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박 문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도박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모호함의 상황에서 언젠가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 시도의 결과는 성공 또는 실패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늠을 제공합니다. 공식적인 문제는 이렇죠. 우리가 초기 자산 K에서 시작한 어떤 갬블러가 우리가 그냥 꼭 도박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확률 게임에 처해 있는 플레이어가 매번 2를 걸고 1달러를 걸고 성공 확률 P인 플레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초기에 2달러를 갖고 시작한 갬블러가 성공하면 3달러가 되고요. 다시 실패해서 2달러가 되고 1달러가 되었다가 성공해서 2달러를 회복하고요. 두 번 연달아 실패해서 결국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2달러에서 시작했지만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성공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목표인 5달러에 도달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P가 0.5인 게임에서 이걸 우리가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게임에서 파산할 확률이 1-K 나누기 N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N이 크면 그러니까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P이 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게임에 진입할 때 합당한 목표 수준을 놓을 필요가 있다. 잘 돼간다고 해서 무한 도전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학이 말해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또 새로운 목표를 탐지해서 설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한한 도전은 결국은 과욕으로 인해서 필망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켈리 법칙인데요. 켈리의 법칙은 이런 거죠. 자기의 자산의 일정 비율을 매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각 투자에서는 성공 확률이 P예요. 그러니까 0.5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0.5 또는 0.5, 0.6 이런 것인데요. 이럴 때 얼마를 매번 투자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령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면 본전이 될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면 계산을 해보면 약간 손해를 본 상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수치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에서 상위팀의 정규 시즌 승률은 대개 0.5 정도고요. 우승팀이 한 0.6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최적 투자 비율은 0.5 이게 승리 확률입니다. P 빼기 Q. Q는 실패 확률이죠. 그 차이가 0.1이 되는데 바로 이 값만큼을 투자를 해야 지수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근데 만약에 과감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어떠냐? 지금 요 실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승률이 0.5인 이러한 플레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감한 투자 0.2, 20%를 투자하는 것을 거듭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선, 아래선이죠. 약간 하향하게 됩니다. 유리한 상황에서도. 근데 소심하게 5% 정도를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적 선보다 그 아래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젊은이들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수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최적의 투자 비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기를 갖고 해야 되지만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지나치게 소심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 사이에 적정한 값이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EDA인데요. 우리가 탐색적 자료 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죠.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이 주변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이 이러한 그 비목표 지향적인 작업이 처음에는 상당히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표가 정해지고요.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분위기는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목표 설정을 빨리 해서 빨리 진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나친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사교육적인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탐색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은 통계적 유의성인데요. 통계적 유의성, statistical significance. 보통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는데 가설 검정의 기본 아이디어가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통계적 유의성은 충분한 수의 사례에서 확인된 것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원샷 러닝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단일한 사례, 단 한 번의 예를 보고도 어떤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런 판단을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몸에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주변에 어떤 알게 되는 몇몇 사례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하죠.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본 거로는 그 필체 분석 전문가, 이분은 그 검사의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주요 범죄자들의 진술문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필체로부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고 의도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성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한 사례에서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 우리 인간은 한두 사례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지만 오류도 빈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통계적 가설 검정의 기본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통계적 유의성의 확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심한 건 의학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빨리 낫고 싶지. 그런데 누가 우리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어. 그 이야기 하나 듣고 또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사 말을 듣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정석이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옆자리에 누가 똑같은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 나았다 그러면은 막 그쪽으로 가게 되지. 지름길로. 예. 그게 원샷 러닝이에요. 단일 사례로 학습한 거. 중용, 중도, 그런 거. 걸로. 네. 그게 답인 것 같다는 그거 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도 핵심적으로는
그 균형이라는 게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미 통계학이나 이런 기계학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네. 적정선이 아까 네, 적정한 항상 균형감을 갖고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균형감이 중요하지 어느 하나의 이야기가 딱 맞는 건 아니다. 지금